안녕하세요. 6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백제의 성장과 대외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의 건국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죠?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 온조왕이죠. 백제 온조왕이 백제를 건국하게 되는데요. 이 온조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주몽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부여의 왕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던 주몽이 말을 타고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아래로 내려와서 누구를 만나냐? 소선호라는 어마어마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주몽은요, 소선호와의 사랑을 나누게 되고요. 둘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든든한 부인을 만나게 된 주몽은요, 고구려를 세우는 기반을 마련하고요. 실제로 고구려를 건국하고 고구려의 영향력을 한반도 여러 지역에 확대하게 됩니다. 소선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남편인 주몽이 이렇게 고구려를 튼튼하게 세워놓으면 내 아들인 온조와 비류가 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겠지. 이 온조와 비류는요, 고주몽이 소선호와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소선호가 낳았던 아이들로 고주몽과는 혈연 관계는 없었지만 주몽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키워왔던 아들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드라마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부여에 두고 왔던 주몽의 전 부인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주몽이 두고 온 징표를 가지고 주몽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피는 물보다 진했던 것 같아요. 주몽은 그 아들 유리에게 왕위를 물려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소선호는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주몽과 싸워서 저 왕위를 찾아올 것인가, 아니면 나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것인가. 소선호는 다시 한번 두 명의 아들을 데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기에 이릅니다. 그게 바로 백제입니다. 고구려 지역으로부터 나왔던 이러한 세력들이요, 한강유역에 있는 세력과 연합하여 새로운 국가를 건성을 하게 되고요. 이들의 중심지는 오늘날 풍납동 토성이 있는 하남 위례성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한강유역에 자리 잡았던 백제는요, 교통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발전된 해상교역로를 통해서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화 시스템을 많이 받아오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이 백제의 고이왕 시기에 오면은 백제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는데요. 자, 고이왕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이왕 시기에 체제가 정비돼서요, 백제가 여러모로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고이왕은 우선 한강유역 지역의 마한의 소국들, 당시 마한이라는 국가가 이전에 있었고요. 그 옆에 자잘하게 여러 자그마한 나라들을 모두 통합해서 백제의 시스템 안에 넣고요. 이들 세력들을 좌평제나 관등제를 통해서 백제의 지배 계층으로 하나씩 줄을 세우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백제의 왕은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까지 하나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이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백제는 밖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자, 백제는 고이왕 때 와서 체제를 본격적으로 정비하고요. 이때 좌평제와 관등제, 관복제가 마련되게 되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꼭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체제가 마련되자 이 위에서 또 하나의 슈퍼스타가 탄생합니다. 그게 바로 근초고 왕입니다. 근초고 왕은 먼저 왕위에 오르자 백제의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마한 지역의 대부분 지역을 백제의 시스템 안에 넣어놓고요. 위로는 고구려를 공격하여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초고 왕은
가야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가야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서해와 남해의 해상 교통로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백제는 국제적인 교역 네트워크를 갖추게 된다. 그래서 백제는 위로는 중국 지역의 요서 지역, 아래로는 동진과 외까지 이어져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국가로 발전하게 된다. 네, 이 지도가 백제가 진출한 방향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4세기 백제가 얼마나 다양한 국가와 외교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이 외교 관계를 이어나갈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칠지도인데요. 우선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칠지도는 왜 칠지도냐라고 하면 7개의 가지가 달렸다라고 해서 칠지도예요. 이것은 일본에서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요. 백제 왕이 외나라 왕, 외왕에게 보낸 칼입니다. 이 칠지도에 대해서는 정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지배자가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표자에게 칼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백제 왕도 자신의 지배 지역던 외양에게 칼을 내려줬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칠지도는요, 백제와 외나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백제가 수준 높은 철기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백제라는 나라의 문화재를 하나 꼽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칠지도를 꼭 꼽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백제에게도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고구려의 장수왕의 등장입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이 어디? 평양으로까지 수도를 옮기고 남진 정책을 취하는데요. 이 남진 정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백제가 가장 먼저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구려를 막고자 했었던 계로왕이 장수왕의 군대에 죽고요. 이 혼란스러운 백제는 수도 지역을 빼앗기고 다른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옮기는 것을 우리가 천도라고 하는데요. 백제는 다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가 닥쳐온 백제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동성왕 같은 경우는 신라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남조와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하였고요. 무령왕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귀족 세력을 통제하고 왕권을 강화해서 국가의 힘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공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갔으며 각각의 지방에 담로를 설치해서 지방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담로는 왕실의 자제나 왕의 형제들이 직접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서요. 그 지방을 통제하고 그 지방으로부터 군사적 도움이나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 백제를 부강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었던 무령왕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동성왕과 무령왕과 같은 왕들의 노력으로 백제는 어느 정도 위기를 회복하게 되고요. 무령왕의 아들이었던 성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백제가 부흥하기 위한 노력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구려로부터 급하게 도망와서 정했던 수도였던 웅진을 버리고 사비 지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사비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부여라는 지역인데요. 교통이 편리하고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어서 백제의 두 번째 수도로서 기능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성왕은 이 사비 지역에 내려와서요. 우리는 이제 고구려와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국호도 남부여로 고치고요. 통치 조직을 정비하고 불교를 장려하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노력합니다.
한편 성왕은 신라와 백제의 동맹을 통해서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다시 빼앗아 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잘 나가던 백제가 또 한 번 꺾이게 됩니다. 바로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 왕에게 배신을 때리고 한강 유역을 모두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화난 성왕이요, 다시 신라와의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성왕의 꿈, 백제의 꿈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관산성 전투를 성왕이 직접 참여했던 건 아니고요. 아들을 보내서 이 전투에서 신라와의 전쟁을 벌여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백제가 너무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왕이 우리 아들을 응원해 주러 가야겠다라고 했었던 그 길에서 덫에 걸려서 성왕이 전사하게 되면서 이 백제의 꿈이 무너지게 되었다. 자, 교과서 54쪽 내용 정리 쑥쑥입니다. 여러분들 다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교과서에 반드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